예, 안녕하세요. 이변은 있다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제가 사고 현장 벗어났다 덜컥 뺑소니 범죄라는 주제로 서울 파이낸스에 기고한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보시면 뺑소니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당황한 상태에서 미흡하게 대응했다가 뺑소니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뺑소니와 관련된 큰 사건 사고들이 발생함에 따라 뺑소니에 대해서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이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뺑소니가 문제된 경우에는 죄가 하나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두 개가 적용됩니다. 첫 번째 도로교통법상 사고 미조치죄, 두 번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도주치상죄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보게 되면 도로교통법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런 조치 해야 합니다. 보시면 사상자가 있으면 사상자 구호하고 그 다음에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제공해야 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 다음에 이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 교통사고는 다 업무상 과실이죠. 그 다음 혹은 중과실, 치사상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가 즉 사람이 다친 경우죠. 지금 보시면 치사상이니까 사람이 치사면 돌아가시거나 치상이면 다친 경우 말하는 겁니다.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상해를 입게 되었다면 1년 이상의 징역,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뺑소니로 적용되는 법률 굉장히 높게 처벌 수위가 규정되어 있다는 거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피해자를 구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가 이제 여기 위 조문에서 그러니까 뺑소니 사건에서 핵심이 됩니다. 보통 이제 법률적 쟁점이 다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 이제 판례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해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군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적으로 사람이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인식하고 즉시 정차해서 피해자 구호했고 인적사항 제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고 인정을 이탈하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인지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건데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하는 등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비록 사고 운전자가 사고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해서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명함이겠죠. 명함이나 아니면 자기의 연락처나 이런 거겠죠. 제공해 주었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되는 건 아무리 급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다쳤으면 보험회사가 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은 이제 경찰에 신고했으면 경찰이 오거나 아니면 119에 신고했으면 119가 올 때까지 기다려서 사고가 수습되는 것까지 다 보고 현장을 이탈하셔야 되는 겁니다. 되게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도 이제 클라이언트 분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저 명함 드렸는데요. 너무 바빠가지고 명함만 드리고 바로 갔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 판례 보셨죠? 뺑소니 혐의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구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피해자에게 명함 등을 주었다 하더라도 뺑소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게 되면 뺑소니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실제 뺑소니를 저지른 피의자 내지 피고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하는 한편 반성문, 탄원서, 교통 관련 교육 이수증, 정신과 진료 내역서 등 다양한 양형 자료를 바탕으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법원으로부터 가버운 벌금형 아니면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대응해야 됩니다. 반면 억울하게 뺑소니 혐의 받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피의자 내지 피고인은 피의자는 수사기관에서 대응할 때,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 이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지위가 피의자고 이제 피고인은 이제 재판 단계에서 즉 기소돼 가지고 재판을 받을 때 그 범죄
를 저지른 사람의 지위를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계속해서 보시면 당시 상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그다음에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아까 뭐라고 말씀 그 위에서 보시면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인식을 사람이 다쳤거나 아니면 교통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근데 교통사고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거나 그런 경우 있습니다. 뭐 살짝 톡 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등을 제공한 뒤 필요한 조치를 취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 채 현장을 먼저 이탈했다는 점,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현장을 이탈한 다음에 이건 좀 다소 악의적이죠. 현장을 이탈한 다음에 뺑소니를 신고를 하는 경우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블랙박스 영상이나 뭐 CCTV 영상이 있으면 당연히 풀어지겠죠. 근데 이제 그거를 풀어 나가기 위해선 그런 객관적인 자료뿐만 아니라 뭐 블랙박스 영상이나 CCTV 영상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관점에서 이런 이 주장을 해야 됩니다. 즉 피해자를 구하는 등 조치를 취하니 아니고 도주한 때가 아니라는 거, 그거 잘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보면은 처음부터 뺑소니 혐의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상대 차량 운전자가 다쳤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다쳤으면 바로 뭐 112나 119 등에 신고하는 한편 상대 차량 운전자 등에게 명함 등 자신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 이제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보험 접수를 한 뒤 뭐 보험회사 직원 아니면은 뭐 경찰관 아니면 소방관 등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도착해 사건을 정리할 때까지 현장을 이탈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현대 지금 뭐 현대 사회가 뭐 바쁘게 돌아가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명함만 주고 가시는 경우 있는데 그런 경우 뺑소니 혐의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이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위 내용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운전하는 사람이면 평소 교통사고가 발생할 때 대응 방법 등에 대해서 수첩 등에 메모해 놓은 뒤 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메모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 차량 등록증이나 아니면 그 보험 접수하는 그 수첩 같은 거 보통 이제 받는데 보험 회사에서 거기에다가 이제 적어 놓습니다. 뭐 이제 그 워드로 쳐가지고 이제 뭐 어떻게 왜냐면 사고 났을 때 보통 보험회사 접수하거나 그러기 때문에 그걸 펼쳐보기 때문에 그렇게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저도 적어 놓고 대응하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뭐 전문가지만 저도 사고가 나면 당연히 사람이다 보니까 당황을 하겠죠. 뭐 이성적으로 해야 되지만 당황을 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제가 미흡하게 대응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 적어 놓고 하나하나 보면서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뺑소니를 하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 발생해 음주운전이 적발될 것이 두려워 도주하는 경우만 생각합니다. 이거 왜냐면 뉴스에서 언론에서 이슈가 되는 뺑소니는 이런 뺑소니인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일반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할 때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뺑소니 혐의를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됩니다. 정말 제 클라이언트 분들 중에서 이런 사건으로 오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뺑소니 혐의가 인정되면은 뭐 엄중하게 처벌되는 거 아까 처벌 규정 봤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운전면허가 취소돼서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운전을 뭐 업으로 하시거나 아니면 운전을 사업이나 아니면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운전이 꼭 필요하신 분들은 정말 큰 불이익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뺑소니 혐의를 받지 않으려면 교통사고 발생할 때 상정에 미리 대응 방안에 대해서 몸에 익힐 수 있도록 뭐 여러 차례 시뮬레이션 해보거나 아니면 메모를 하는 방법 등 실질적인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거 제가 왜 이렇게 저도 이제 메모를 해놨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 이유는 뭐냐면 저도 이제 이런 사건들을 좀 많이 제 클라이언트 사건들을 많이 진행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도 그리고 모든 일반인들도 저도 그렇으면 저도 법률 전문가인 저도 그렇다면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겠죠. 그러니까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억울하게 뺑소니 혐의 받는 거는 정말 뺑소니 혐의를 받게 되면 이제 뭐 경찰 조사도 받아야 되고 그 운전면허도 취소되고 뭐 그렇게 되니까 그런 큰 불이익이 있기 전에 미리 이런 거를 준비해놓고 대응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이제 내용에 제가 한 거고 기고문을 쓴 거고 그래서 억울하게 뺑소니로 처벌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게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꼭 그 나중에 사고 뭐 나서 뭐 대응을 미흡하게 해가지고 뭐 뺑소니 혐의로 이제 경찰 조사 받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아마 와닿을 수 있는데 그거 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요거 꼭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뺑소니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는 것보다는 뭐 사건 초기부터 뭐 이렇게 다양한 교통사고 사건을 다뤄본 교통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 제가 위에서 지금의 실제 뺑소니 혐의, 그 다음에 억울하게 뺑소니 혐의 이렇게 뭐 간략하게 가이드 정도만 말씀드렸는데
네, 이거 대응하는데 정말 디테일하게 대응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뺑소니 혐의는 특히나 운전면허랑 같이 연관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처벌 수위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변호사님이랑 꼭 같이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은 일단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